네. 안녕하세요. 흥미로운 정보의 핵심만 쏙쏙 뽑아드리는 여기는 더 딥 다이브입니다. 오늘은 당신이 보내주신 그 2025년 한국 시장 분석 최고 애널리스트 선정 5대 우량주 보고서 있잖아요. 이걸 바탕으로 지금 2025년 8월인데 한국 주식시장에서 좀 주목할 만한 기업 5곳을 아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목표는 명확해요. 지금 한국 경제 상황이 어떤지 한번 짚어보고 이런 환경 속에서 도대체 어떤 기업들이 또 왜 유망주로 이렇게 딱 꼽히는지 그 속사정을 좀 제대로 파악해서 당신의 정보 탐색에 깊이를 더해드리는 겁니다. 일단 현재 시장 상황부터 간단하게라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한국 경제가 지금 1% 미만의 저성장 국면에 있고요. 주요 기관들은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낮춰서 이제는 0% 후반대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였잖아요. OECD 주요국 중에서 가장 낮았다고 하죠. 그리고 여기에 또 환율. 달러당 1,300원에서 1,500원을 막 넘나드는 높은 환율에다가 여러 국내 정치적인 불확실성까지 겹쳐서요.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거시 경제 지표만 보면 상당히 암울한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런 좀 잿빛 전망 속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중요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 방향인데요. 경기 침체 우려에 대응하려고 기준금리를 계속 내리고 있다는 점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미 기준금리는 2.50%까지 내려왔고요. 시장에서는 연말까지 2.00%에서 2.25%? 이 정도로 추가 인하될 가능성을 꽤 높게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소식은 보통 주식시장에는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긴 하죠. 근데 지금처럼 경제 기초 체력, 그러니까 펀더멘털 자체가 불안한 상황인데 이럴 때도 금리 인하가 정말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그거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금리 인하 하나만으로 모든 경제 문제가 싹 해결되지는 않겠죠. 그건 맞아요. 하지만 주식시장, 특히 성장주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핵심은 바로 이 유동성의 힘, 그리고 미래 가치의 변화, 이 두 가지예요. 금리가 낮아지면 은행, 예금 같은 안전자산의 매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시중에 풀린 돈, 그러니까 이 유동자금이 더 높은 수익을 찾아서 움직이게 되는데 주식시장이 그 대안 중 하나가 되는 거고요. 특히 금리 하락은 미래에 벌어들일 이익의 현재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은 큰 이익을 못 내더라도 미래 성장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이 효과가 훨씬 커지거든요. 그래서 성장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아주 중요한 동력이 되는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단순히 그냥 돈이 풀린다, 이걸 넘어서서 미래 성장성에 대한 평가 자체가 더 후해진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다면 이게 당신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같은 시기에는 시장 전체가 오르기를 기대하는 거 있잖아요. 소위 시장 평균 수익률 따라가는 베타 전략. 이거보다는 시장 평균을 뛰어넘는 초과 수익률, 즉 알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개별 기업을 잘 골라내는 게 훨씬 중요해진다는 뜻이겠네요. 아무 기업이나 다 오르는 장은 아니라는 거죠. 정확합니다. 딱 그 말씀이에요. 시중에 풀린 유동성은 평범한 기업보다는 확실한 기술력이나 시장 지배력, 아니면 구조적인 변화의 수혜를 받는 그런 소수의 희소한 기업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증권가에서 2025년 증시를 상반기에는 좀 부진하다가 하반기에는 반등하는 상저하고 패턴으로 전망하는 것도 다 이런 맥락하고 맞닿아 있는 거고요. 즉, 지금이 바로 하반기 시장을 이끌 잠재력을 가진 그런 성장주들을 눈여겨봐야 할 시점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희소한 성장 기업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이 분석 자료에서는 크게 두 가지 테마를 주목하고 있더라고요. 바로 인공지능 AI하고 바이오 분야인데요. 이 두 산업은 현재 국내 경기 부진과는 좀 비교적 무관하게 글로벌 시장에서 구조적인 성장을 이룰 잠재력이 매우 크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AI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이제 AI는 단순한 기술 트렌드가 아니죠.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AI 3대 강국 도약, 이걸 목표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발표했고요. 실제로 국내 기업 10곳 중 9곳 이상이 AI를 이미 도입했거나 아니면 도입할 계획이다, 이렇게 답할 정도로 기업들의 투자 열기도 정말 뜨겁습니다.
하드웨어 쪽에서는요, 그 AI 연산에 필수적인 고대역폭 메모리, 흔히 HBM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차세대 메모리의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하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네이버 같은 기업들이 자체 거대 언어 모델을 개발하면서 한국형 AI 생태계를 열심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K바이오 역시 기대감이 상당한 것 같아요.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기업들은 위탁 개발 생산, 그러니까 CDMO라고 하죠. 다른 제약사의 바이오 의약품을 대신 개발하고 생산해주는 이 분야에서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최근 미국에서 추진 중인 생물보안법이라는 변수, 이게 K바이오에 아주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참 흥미롭더라고요. 네, 그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법안이 현실화되면 중국의 주요 바이오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데 제약을 받게 되는데 그 반사 이익을 한국 기업들이 누릴 수 있다. 이런 전망인 거죠. 맞습니다.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항체 약물 접합체, 줄여서 ADC라고 부르는 차세대 항암 기술 분야에서도 국내 기업들의 약진이 아주 두드러지고 있고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이 분석 자료가 선정한 5개의 유망 기업들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어떤 기업들이 어떤 이유로 주목받고 있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첫 번째 주인공은 역시 삼성전자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기업이지만 2023년에는 반도체 사업에서 무려 15조 원에 달하는 영업 적자를 기록하면서 상당히 힘든 한 해를 보냈었죠. 네, 그랬었죠. 정말 큰 숫자였어요. 하지만 2025년은 좀 다를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높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본격적인 회복이에요. D램 부문은 이미 작년 4분기부터 흑자로 돌아섰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HBM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의 판매 비중이 늘어나면서 수익성 개선 속도가 앞으로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가에서는 2025년 삼성전자 메모리 부문 영업이익이 25조 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 이런 꽤 장밋빛 전망까지 내놓고 있더라고요. 메모리 회복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부분이긴 한데 파운드리 쪽은 좀 어떤가요? 최근 몇 년간 경쟁사인 대만 TSMC에 좀 많이 물리는 모습이었잖아요. 바로 그 점이 2025년 삼성전자의 또 다른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운드리,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위탁 생산 사업의 재평가 가능성인데요. 일단 고객사들의 재고 조정이 마무리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있고요. 삼성전자가 기술적 우위를 점하려고 승부수를 던진 3나노, 2나노 GAA 공정 있잖아요. 이게 차세대 트랜지스터 구조 기술인데 이 기술의 경쟁력이 점차 부각되면서 AIP 같은 고성능 컴퓨팅, HPC 분야에서 신규 고객사를 확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TSMC와의 격차가 단번에 확 좁혀지긴 어렵겠죠. 하지만 최선단 공정 경쟁력을 바탕으로 점유율을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다면 기업 가치 재평가로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주가가 또 역사적으로 볼 때 낮은 수준이다. 이런 평가도 있어서요. 업황 회복기에 좀 안정적인 투자 대안으로서 매력도가 높다. 이런 분석입니다. 다음은 SK 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와 함께 한국 반도체를 이끄는 쌍두마차인데 특히 AI 시대의 최대 수혜주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SK 하이닉스를 주목하는 이유는 정말 명확합니다. 바로 그 AI 가속기의 핵심 부품인 HBM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경쟁력 때문이에요. 현재 SK 하이닉스가 이 HBM 시장에서 50%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거의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2023년에는 삼성전자처럼 큰 폭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긴 했지만 HBM 수요가 급증하면서 작년 4분기에 아주 빠르게 흑자 전환에 성공했죠. HBM 시장을 거의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다는 건데 근데 이런 독주가 계속 될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다른 경쟁사들도 HBM 투자를 엄청나게 늘리고 있잖아요. 물론 경쟁은 앞으로 더 치열해질 겁니다. 그건 당연하죠. 하지만 SK 하이닉스가 차세대 HBM인 HBM3E 12단 제품 양산에서도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서요. 당분간은 기술적인 우위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이 좀 우세합니다. 이런 기술 격차를 바탕으로 2025년에는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할 거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이에요. 일부 증권사에서는 2025년 영업이익을 무려 37조 원 후반까지 예상하면서 과거 반도체 호황기를 넘는 새로운 슈퍼사이클 진입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와, 37조 원이요?
정말 엄청난 전망인데요. 네, 그러니까요. AI 시장의 구조적 성장을 믿는다면 포트폴리오에서 빼놓기 어려운 핵심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숫자네요. 자, 반도체 기업 두 곳을 살펴봤으니까 이제 바이오 분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세 번째 기업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됐던 세계 1위 CDMO 기업이죠.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꾸준히 성장을 보여온 우량 기업인데요. 최근에 특히 더 주목받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국의 생물보안법 추진 움직임 때문입니다. 이 법안이 만약 통과되면 그동안 글로벌 제약사들이 많이 이용했던 중국의 대형 CDMO 기업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시 바이오로직스 같은 곳들. 이런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사업하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글로벌 제약사들은 당연히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야 하는데 이때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 능력과 기술력, 그리고 규제 기관의 신뢰도까지 다 갖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 이런 분석인 거죠. 그러니까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한 반사익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는 거군요. 혹시 그런 외부 요인 말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체적인 성장 능력은 좀 어떤가요? 아주 탄탄합니다. 이미 올해 상반기에만 매출 2조 5,882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3%나 성장했고요. 연간으로도 25%에서 30% 수준의 높은 매출 성장률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년 4월에는 5공장이 완전히 가동되면 생산 능력은 훨씬 더 커질 예정이고요. 또 최근에 각광받는 ADC, 항체 약물 접합체 분야처럼 차세대 기술에 대한 투자도 꾸준히 진행하면서 미래 먹거리 확보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물보안법이라는 어떤 기회 요인에다가 자체적인 경쟁력 강화 노력까지 더해지면서 성장세가 더 가속화될 수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네 번째 기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한양행인데요. 아주 오래된 전통 제약사인데 최근에는 자체 개발한 신약 덕분에 주목받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유한양행의 핵심 투자 포인트는 바로 폐암 신약 레끄라자의 가치 부각입니다. 레끄라자가 2023년에 국내에서 1차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고 글로벌 파트너사인 얀센을 통해서 미국 FDA 허가 신청도 이미 완료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 진출이 점점 가시화되면서 앞으로 받게 될 기술료, 마일스톤이라고 하죠. 그리고 판매 로열티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유럽 시장 출시와 관련된 마일스톤 유입이 예상되고요. 기존 사업인 원료의약품, API 수출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이라는 게 위험 부담이 큰 사업인데 유한양행은 그 기존 사업 기반이 튼튼하다는 점이 좀 안정성을 더해주는 것 같네요. 바로 그 점이 유한양행의 매력입니다. 2023년처럼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처방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 생활용품 같은 기존 사업들이 안정적인 실적을 딱 뒷받침해 주었거든요. 즉, 넥나자라는 강력한 신약 성장 엔진에다가 경기 변동에 비교적 둔감한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까지 갖추고 있다는 점, 이게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기업입니다. 루닛이라는 회사인데요. 앞선 기업들에 비하면 조금 생소하게 느끼실 수도 있겠네요. AI 기반의 헬스케어 기업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루닛은 AI를 활용해서 암을 진단하는 영상 분석 솔루션, 그리고 암 치료 예측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의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바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빠른 성장세입니다. 올해 상반기 매출액이 371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게 벌써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고요. 역대 반기 최대 실적이라고 합니다. 더 놀라운 점은 전체 매출의 92%가 해외 시장에서 발생했다는 거예요. 와, 92%요? 그게 다 해외에서 나온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국내 시장 상황과는 거의 무관하게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근데 혹시 특정 국가나 지역의 매출이 너무 편중되어 있진 않나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물론 미국 시장이 가장 크고 중요하긴 하죠. 하지만 최근에 뉴질랜드의 유방암 검진 AI 기업 볼파라 헬스를 성공적으로 인수하면서 미국 시장 내 입지를 크게 확보하는 동시에 고객 기반을 다변화하는 효과도 거두었습니다. 또한 아스트라제네카나 G 헬스케어 같은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자사 솔루션의 글로벌 확산을 계속 가속화하고 있고요. 단순히 암 진단을 넘어서 AI를 활용한 치료 반응 예측 분야로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어서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2026년에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점들이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알찬 분석이었습니다.
2025년 한국 주식시장 분명 쉽지 않은 환경인 건 맞지만 그 속에서도 AI와 바이오라는 강력한 성장 테마를 중심으로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이었네요. 오늘 살펴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유한양행, 루닛 이 5기업은 각자 처한 상황이나 강점은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 명확한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지금 당신에게 중요한 것은 시장 전체의 막연한 상승 기대감, 여기에 그냥 편승하기보다는요. 이렇게 개별 기업들이 가진 고유한 경쟁력과 성장 동력, 예를 들어 SK하이닉스의 HBM 기술 리더십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생물보안법 수혜와 그 생산 능력, 유한양행 레크라자의 글로벌 시장 진출 가시성, 또 루닛의 압도적인 해외 매출 성장세 같은 구체적인 알파 요인을 찾아내고 그걸 이해하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이 정보를 탐색하고 또 스스로 판단을 내리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은 주로 AI와 바이오라는 큰 흐름, 그리고 미국의 생물보안법 같은 지정학적 요인이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좀 집중했는데요. 혹시 이런 거대한 외부 환경 변화가 우리가 오늘 다루지 않은 다른 산업 분야나 기업들에는 또 어떤 예상치 못한 기회나 혹은 위협을 만들어내고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면 AI 발전이 전통 제조업의 생산성을 어떻게 바꿀지, 아니면 기후변화 관련 규제가 또 어떤 새로운 산업의 성장을 이끌지는 않을지 같은 질문들이요. 당신의 다음 정보 탐구를 위한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깊이 있는 탐험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